안녕하십니까. 진로 진학의 나침판의 신도우입니다. 오늘도 대진대학교 입학사정관 실장 이금수 실장님을 모셨습니다.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예. 방송을 워낙 많이 하셔서 예. 그냥 저는 그냥 묻어가는 느낌이 아닙니다, 있어가지고 아닙니다. 편합니다. 방송은 한뭐 횟수를 한 20년 되는데, 네. 근데 뭐 아직 지금 좀 많이 좀 떨어졌죠. 그러니까요. 그래도 이게 만약에 서울대학교 입학사정관이라고 써놓으면 네. 사람들이 대빵 많이 볼 텐데. 또 마치 또 뭐 제가 꼭 대진대학교를 나온 것처럼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예, 있는 예. 것 같고, 아니, 저는 대진대학교 출신은 아닙니다. 아, 네. 아니 근데 네. 제가 학교 선생님들 만나면 정말 네. 우리 학부모님들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네. 아니 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예, 학교에 간부하시는 학부모님들은 네, 네, 그렇죠. 뭐냐면 학교가 좋은 데 갈수록 교사들의 어깨가 좀 달라져요. 예. 말빨이 달라. 네. 내가 만약에 자사고 선생이고 특목고 선생이거나 네, 제가 또 해봤잖아요. 전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의 진로진학부장을 했기 때문에 네. 그 어디 가면 막 알아주죠. 예, 상위권 대학 그 사정관님들 오시면 아 너무 홍보하지 말고 애들 진짜 알팁을 줘라 뭐 이렇게 제가 했었는데 큰 소리 쳤다가 요즘엔 좀 당합니다. 요즘 이제 네. 대진대 가서는 네. 아무래도 이제 대진대가 차지하는 네. 그 위상이라는 게 맞습니다. 서울대보다는 좀 많이 네. 처지니까 좀 처지죠. 근데 거기서 인원이 많이 적어대요. 4등급에서 한 6등급까지 우리가 오는 대학이기 때문에 네, 네. 4에서 6등급이면 54%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관심을 네, 좀 많이 가질 필요는 있는데 하여튼 뭐 상위 뭐 15개 대학 아니면 아닌 대학으로 좀 알기 때문에 좀 섭섭합니다. 그래도 대학은 이미지가 중요한 맞습니다. 것 같아요. 예, 이미지가 있어야 예. 뭐 더 가고 싶어 하기도 하고 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를 좀 해주실 네, 거예요? 오늘은 그 지난주에 그래서 2022학년도 네. 학생부 교과 전형에 네. 대한 말씀을 좀 쭉 드려보려고 합니다. 학생부 음, 교과 전형하면 크게 봐서는 두 가지입니다. 이제 지역균형 전형하고 네. 그냥 일반 학생부 교과 전형 이렇게 나눠질 텐데 음. 거기에 대한 말씀을 오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 예. 네네. 네, 한번 얘기 좀 네. 해주시죠. 학생부 교과 전형의 특징을 먼저 말씀드리면 가장 단순합니다. 단순한데 또 복잡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점수 산정이 그냥 보통 국영수사 몇 등급 이렇게도 되지만 대부분 대학교 환산 점수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일일이 계산하기가 대단히 힘든데 대학교 홈페이지에 오시면 집어넣기만 하면 환산이 돼서 나오니까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바로 알기는 쉽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 단순하면서 좀 복잡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학생부 교과 전형 뭐 대표님 다 아시겠지만 학생부 그 반영 비율 자체가 50%를 넘으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정량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지만 이제 그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대학들은 또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대학도 있습니다. 그게 좀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경쟁률은 낮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예년의 성적들이 쭉 나오다 보니까 그 근처에 학생들이 지원을 하겠죠. 그러니까 네네. 경쟁률은 높지 않은데 중복 합격자가 많습니다. 여러 군데 6장을 냈는데 6장이 다 합격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충원율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6군데 다 합격을 했을 때는 등록은 한 군데밖에 못하니까 이제 빠져나온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충원 합격률이 높고 경쟁률이 좀 낮은 그런 전형이라고 볼 수가 그래서 있고. 참고로 예를 들어 지금 대진대학은 네. 이 학생부 교과로 몇 %를 뽑아요? 학생부 교과로 한 20%? 네, 20% 정도 됩니다. 20%? 예. 그러면 상위권 대학은 10%, 네. 대진대학은 한 20%. 예. 그러니까 저희 좀 겁이 나가지고 지역균형 전형 원래 이제 그 10%로 권장을 했는데 10%까지는 아니고 22년도에 4%만 뽑기로 했습니다. 지역균형 전형으로만은.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방의 경우에는 이게 교과로 40% 뽑는 데 맞습니다. 예, 많으니까 전체로 봤을 때는 한 40% 정도 봐야 되겠죠. 그게 이제 상위권, 중위권, 수도권, 경기권 또 지방권에 따라서 학생부 교과로 선발하는 비율들이 많이 다르죠.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어차피 나와? 나오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내가 갈 대학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가 갈 대학은
사실적으로 교과를 어느 정도 뽑는지 또 깊게 가서는 사실은 내가 갈 학과는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또 특징을 잠깐 더 말씀을 드리면 뭐 당연히 내신 성적이 높은 그런 학생들이 지원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같은 등급이라도 대학에 따라 유불리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별로 해서 환산 점수를 좀 꼭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을 때는 그것 자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패스했을 때 거의 다 합격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매우 잘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최고점하고 최저점하고 이걸 레인지가 이렇게 넓지를 않아요. 학생부 교과전형은 학생부 종합전형은 넓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합격권이 뭐 최상위권하고 최하위권하고 봤을 때는 많이 넓은데 사이가 좀 좁다라는 얘기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충원 합격자가 많은 편이고 또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교과가 40% 이상이 되지만 내가 갈 대학이 상위 15개 대학이다. 이럴 땐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것.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안정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특징을 말씀드렸고요. 이건 2019학년도 얘기인데 좀 시간이 된 그런 저건데 경쟁률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학생부 교과전형은 그 당시에는 7대1 정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7대1 정도가 되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한 9대1 이렇게 보시면 되고 논술 전형은 28대1 정도로 평균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정도로 보시고 또 그 충원율이 있죠, 그죠? 충원율 보면 학생부 교과전형은 100 거의 7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0등까지 뽑으려고 했는데 270등까지 합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여러 군데 합격을 하게 되면 한 군데만 등록을 하게 되니까 막 빠져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충원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모 대학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전형을 없앴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100등까지 뽑으려고 했는데 270등 학생들이 오게 되니까. 그렇겠지만 지금은 이제 거꾸로 권고를 해서 10% 이상씩 수도권 대학은 무조건 뽑아야 된다. 이런 권고 때문에 하는데 학생부 교과전형은 충원율이 좀 많이 높다고 볼 수 있고요. 종합전형은 한 90 정도 됩니다. 90점 정도니까 100명 뽑으면 한 190등 정도까지 뽑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논술은 낮아요. 거의 30%밖에 안 됩니다. 30이니까 100이면 130등 정도까지만 합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과 전형이 충원 합격률이 상당히 높은 전형이다라는 것도 좀 이해를 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또 아까 잠깐 나누었던 그 전반적으로 봤을 때 2021학년도 작년에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작년이 아니죠. 올해죠 이게 14만 6,924명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4만 8,506명이 2022학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별 변한 게 없습니다. 수도권 대학을 늘리긴 했지만 그렇지만 상위 15개 대학으로 봤을 때는 21학년도가 4,024명인데 2022학년도는 5,770명이니까 결국은 1,700명 정도가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런 상태이고 수능 위주의 전형 그러니까 정시겠죠. 수능 위주의 전형도 15개 대학은 14,889명에서 18,485명이니까 상위권 대학들은 교과하고 그 수능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종합전형이 조금 위축이 됐다. 그렇지만 위축됐지만 비율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거의 한 30% 이상 되기 때문에 종합과 수능이 거의 비슷한 그런 인원수를 뽑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교과전형은 5,770명, 논술은 한 4,546명 정도가 상위권 대학이다. 내가 어느 정도의 대학을 갈 것인지에 따라서 그 전형별 비율이 다르다라는 걸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15개 대학을 쭉 보면은요, 요거는 뽑아놓은 건데 교과 전형이 한 5,300명 정도 뽑히고요. 그 다음에 종합 전형이 15,354명, 논술 전형이 4,394명. 수능 위주의 전형이 16,424명이니까 종합 전형과 수능 전형이 거의 좀 비슷하죠, 그죠? 그런 정도로 균형을 좀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위권 대학에서 종합 전형이 많이 줄었다고 하니까 없어진 걸로 또 오해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균형을 잡았고 또 교과 전형이 좀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서울시 교육연구정보원이죠. 그래서 이제 대학 진학 지도단에서 학교에 전부 다 그 데이터를 모아봤어요. 모아봤을 때 그 학생부 교과전형 합격 레인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살펴본 건데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 1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도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12명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한 건데 평균이 한 1.2등급 정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최저 101.73등급까지 합격한 인문계입니다. 그런 사례가 있고 자연계는 평균이 한 1.27등급 정도가 되고 제일 마지막은 2.42등급까지 합격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대죠. 서울교대 학교장 추천 전형은 이건 이제 도수는 그렇게 많지 않네요. 31명인데 평균이 1.34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3.14등급까지 합격한 그런 사례가 있다. 이런 걸 보면 이제 뭘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은 이런 걸 보면서 그냥 막연하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갈 대학은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건지 이제 구체적으로는 사실상 내가 갈 학과는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는 건지 한 2, 3년치 정도는 데이터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지역균형 인재 전형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서울 및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은 10% 권고를 했죠. 그래서 거의 10%를 맞춰가요. 저희도 수도권 대학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뭐 좀 살펴보자 그래가지고 저희는 4% 정도를 뽑는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대부분 지역균형 인재 전형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고 학교장 추천 전형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상위권 대학들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교과 전형에서 수능 최저가 있다라는 얘기는 수능 최저를 맞추는 것이 우선이다. 내신만 보고 원서를 써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 또 일부 대학은 학교장 추천, 학종,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교과로 전환된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걸 이제 살펴보면은 연세대학교가 이제 그런 경우입니다. 연세대학교는 작년에 종합 전형이었어요. 추천 전형이 아니라 그 당시에 면접형이었죠. 면접형이 돼가지고 1단계 교과 40에 서류 60으로 해서 2단계 1단계 40에 면접 60으로 뽑았는데 이게 교과로 바뀌어요. 그래서 제목이 추천형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교과로 바뀌는데 1단계가 교과 100 5배수를 뽑게 되고 2단계가 교과 60에 면접 40이 되고요. 이렇게 하고 성균관대하고 서강대는 사실상 2021학년도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없었어요. 아예 없었는데 이게 10% 권고하다 보니까 생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서강대는 교과 90에 출결, 봉사 10이 되는 거고 성균관대학은 공통 일반 교과 80에다가 진로 전문 교과 20을 적용을 해서 뽑는 그런 전형으로 좀 바뀌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대학들이 이제 교과 쪽으로 이제 많이 바뀌었는데 이런 것들은 좀 참고 사항으로 저희가 자료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이 파워포인트 자료를 그대로 드릴 겁니다. 열심히 저는 뭐 최선을 다해서 다 드립니다. 또 서울진학지도협회도 제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이제 제가 만들어 놓은 자료들 같은 경우는 서로 나눕니다. 그렇죠. 지금도 활동하세요? 네,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교사들만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저는 이제 그 특별 멤버로서 그 전에 쭉 해왔기 때문에 지금 멤버로 좀 하고 얼마 전에 저 회장님이 바뀌셨습니다. 누구로? 오규석 선생님으로 바뀌셨습니다. 그분 어디 있지? 예, 광영고등학교. 오규석 선생님이 이제 새로운 회장이 되셨어요. 서라벌 고등학교의 그 유석영 선생님이 이제 내려오셨고 그렇게 됐습니다. 네. 또 지역균형 인재전형 신설대학들 많이 있긴 하겠지만 가천대학 지역균형 전형이 있어요. 이건 이제 교과 60에 면접 40으로 뽑는 그런 전형인데 335명을 뽑는데 인문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자연계에서도 의예과는 1등급 3개, 약학과 3개 합 5, 한의에 1등급 2개 이런 식으로 뽑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학과들은 수능 최저가 없고 이제 의대하고 약대, 한의에 이런 데는 이제 수능 최저가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아까 소개시켜드린 대로 서강대 같은 경우 여기는 172명을 뽑는데요. 국수형 탐원에서 세계 합 6입니다. 인문자인이 똑같이 세계 합 6이니까 평균 한 2등급 정도가 되는데 탐구는 하나만 반영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네요. 성균관대학은 361명을 뽑습니다. 근데 탐구가 2예요. 그러니까 이건 탐구 2개의 평균을 이용해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수 탐투 2개 합 5입니다. 어찌 보면 이제 2.5등급 정도가 되니까 서강대보다는 조금 낮은 듯한 그런 것이 있는데 또 옵션이 있어요. 영어 3등급 이내, 한국사 4등급 이내. 여기에요. 네. 한 가지 돌발 질문인데 네네. 이거 아니면 끊어야 되는데. 괜찮습니다. 이게 03이 되어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절대평가니까 물론 낮아진 것도 네. 있겠지만 실제로 이 상위권 대학 아니에요, 네, 성균관대가. 맞습니다. 예, 예. 근데 0.3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3등급 이내를 두고 있는 대학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예, 예. 좋은 대학인데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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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왜 이렇게 낮아요, 영어가? 영어 3등급이 80점 이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 80점 이상. 근데 이제 예. 보통에 간다고 하면 뭐 당연히 1등급 9, 그렇죠. 90점 예. 이상인데 예. 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도 만에 하나 이제 영어 실력이 좀 딸리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다른 영역은 좋은데 영어가 안 돼서 대학에 올라오면 이제 원서를 봐야 되는데 영어 실력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기본 3등급은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로 의미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성적을 더 많이 보긴 보는데 네네네. 정말 영어 최저 그러니까 최저 3등급은 해야 그 된다. 의미 네네, 그러면 뭐 말 되지. 그런 의미입니다. 오케이. 엄청나게 어차피 공부는 네가 하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뭐 변별하기보다는 네, 기본은 네. 그렇게 돼야 된다. 그러네요. 그런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연세대학교를 잘 살펴보시면 이건 이제 반영 교과가 A, B로 나눠져요. 그래서 반영 교과 A는 국수, 영사과 이걸 이제 배점이 100점으로 돼 있고 반영 교과 B는 반영 교과 A를 제외한 기타 과목 나머지인데 그러니까 최대 5점 감점이 됩니다. 그렇게 되고 진로 선택 과목은 A는 20, B는 15, C는 10으로 계산을 하게 되고 반영 과목 B에서 석차 등급 9등급 또는 성취도 C에 한해서 이수단위 기준으로 해서 최대 5점까지 감점을 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각 대학마다 뭔가 좀 그 성적을 산출하는 것도 좀 다르기 때문에 좀 눈여겨봐둬야 될 부분이 있고 중앙대학은 일반 선택 과목은 90% 반영을 하고 진로 선택 10%를 반영을 하는데 이것도 잘 봐야 됩니다. 진로 선택 과목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고려대학은 진로 선택 과목을 뭐 그 만약에 A등급이 30%면 그게 아마 1.3등급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A등급이 많을수록 유리한 게 아니죠. 만약에 A등급을 50%를 줬다. 그럼 그 학생들은 1.5등급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B등급이 20%다. 그럼 1.5 더하기 0.2등급에서 1.7등급으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A를 많이 줘서 우리 학교가 유리하게 되겠지라는 것이 아니라 고려대학교 경우에는 어찌 보면 A를 좀 짜게 줄 필요도 있다. 그래야 등급이 좋은 등급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연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재적 인원의 5%를 뽑게 되는데 이건 단계별 전형입니다. 1단계 교과 100으로 5배수를 뽑는다고 얘기를 했고 2단계가 1단계 60의 면접 40으로 뽑게 되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고요. 고려대학교 경우는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또 재적 인원의 4%가 되고 그런 것들도 제가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쭉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건 다 설명드리기가 그러니까 자료를 드릴 테니까 자료를 보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 진로 선택 과목 반영 방법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면 이게 상명대 같은 경우는 우수 최대 3과목을 봅니다. 진로 과목을 전부 다 보는 게 아니라 우수한 것 중에서 3과목만 보게 되고 A를 맞으면 1등급, B는 3등급, C는 5등급으로 환산해서 계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각 대학마다 이것들이 좀 다르거든요. 숙명여대 같은 경우는 A가 1등급, B가 2등급, C가 4등급으로 이렇게 또 계산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도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자격입니다. 서울대하고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재학생만입니다. 서울대는 이제 2명을 이제 추천하게 되고 연대 같은 경우는 이제 5%가 되는데 요건 재학생만 되고요. 고려대학은 졸업생까지 됩니다. 고려대하고 성균관대학은 재학생뿐만 아니라 졸업생까지 합해서 몇 퍼센트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격도 좀 잘 알아야 되겠고 서울교대 같은 경우는 사실상 추천 전형인데 인원이 제한이 없어요. 저기도 마찬가지, 건국대학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추천 전형한다니까 나는 해당이 전혀 안 돼 그러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건국대학을 써볼 수 있는 학생들은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왜? 인원 제한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지금 걱정되는 거는 한 300명 정도가 되면 뭐 아까 4%뭐 추천, 5% 추천, 뭐 인원도 정해져 있고 막 이런데 그게 다 더해보면 150명 돼요. 150명이 되면 그럼 150등까지 다 추천받느냐? 그건 아닐 것 같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상위 학생들이 아마 중복으로 막 받게 되고 그래서 고등학교에서도 그걸 다 정해야 될 거예요. 몇 개까지
중복해서 받을 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해서 해야 되고 또 이제 내신만 가지고 뽑긴 하는데 뭐 내신만 가지고 해야 되겠지만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수능 실력도 보자. 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실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까지도 고민해서 이제 추천위원회가 결성이 될 거고 추천을 또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 예. 일거리가 많이 늘었겠네요. 예, 그렇죠. 엄청나죠. 또 이렇게 되면 또 삐지는 학부형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 애가 안 됐느냐. 그래서 곤란한 저도 그 고등학교에 있으면 좀 곤란한 경우도 몇 번 있었는데 분명히 우리 애가 나은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뭐 조작했냐. 근데 조작한 게 아니고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추천위원회 여러분이 하기 때문에 조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오해였고 지금이라도 좀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계신지 모르지만. 자 그런 것들이 이제 균형 전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지역 균형 전형 이외에 또 학생부 교과가 있다 그랬죠. 네. 이런 전형도 있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는데 가천대학교 아까 지역 균형 전형이 있었는데 그냥 외입니다. 지역 균형이 아닌 그런 학생부 교과 전형이 학생부 우수자 전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 80에 출결 10, 봉사 10. 그래서 381명을 뽑고 이거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어요. 국수형 탐원에서 2개 합 6. 입문자인 경우 모두 같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대학 가천대의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가 네. 있고 또 맞습니다. 지역 인재가 따로 있다 뭐 이런 그걸 거죠. 좀 잘 살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지역 균형 전형 같은 경우는 뭐 추천 인원이 일정하니까 경쟁률이 낮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경쟁률이 낮으니까 유리한 거야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만 추천을 받을 정도가 되면 뭐 질적으로 낮다 그래야 되나? 참 높은 학생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학생들끼리 모여서 경쟁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쉽지는 않다라는 거죠. 아마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지역 인재 균형 인재 네. 전형의 경우에 네. 그 팀장님이 어떤 의도로 그거 만들어놨는지 느낌으로 알겠다. 맞습니다. 그죠. 그거 요번에 예. 바람개비 2 전형과 맞습니다. 유사한 거를 갖다 집어넣은 것 같네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이제 명지대 같은 경우는 이제 교과 면접 전형이라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1단계 교과 100으로 5배수를 뽑고요. 2단계는 1단계 70에 면접 30으로 뽑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고. 그러니까 이제 꼼꼼하게 이게 지역균형 전형인지 아니면 일반 교과 전형인지 사실상 지역균형 전형은 이제 처음 거의 실시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조금 의외성도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일반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이미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자료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전형이 일반 교과 전형이고 지역균형 전형은 조금 이제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네. 저 실장님이 왜 그 3등급 2개나 네네. 3등급 3개에 맞추는 네네네. 수능 최저의 경우에 네네. 학생부 교과에서 그거를 맞추기 어렵다라고 이렇게 네, 말씀하셨던 예, 예, 예. 적이 있었는데 사실 지방은 그걸 굉장히 선호하더라고요. 그럼요. 예. 왜냐면 지방 우리는 맞출 수 있다. 근데 아무래도 대진대니까 맞습니다. 예. 저 밑에 지방까지는 잘 안 가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는 지금 서울 북부하고 예. 경기 북부 지역, 뭐 인천 뭐 제가 예, 이런 예. 거다 보니까 이쪽 아이들은 맞히기가 좀 어려울 거다라고 어렵습니다. 얘기하시는. 예, 예, 예. 그래서 아니 실장님하고 왜 내기가 다르지라고 살짝 생각해봤는데 예. 그 차이가 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포천에 살다 보니까 대학교가 위치한 거에 따라서 어떻게 좀 맞습니다. 다르다라는 거. 예. 그런데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이제 학부형님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4등급인데 어느 대학에 갈 수 있나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내신 특히 네. 참 애매한 그런 질문이라는 겁니다. 4등급 하면 3등급까지가 23%인데 23%부터 40%까지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만약에 100명이라면 이것이 17명이 4등급에 속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이게 그럼 모두 4등급은 똑같이 가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좀 디테일하게 내신도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4등급이야 하면서도 이게 거의 앞쪽에 4등급이면은 뭐 인서울도 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거의 뒤쪽이라면 수도권 밖으로 밀려날 수도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 이제 앞으로 얘기할 때도 4등급이면 어느 정도 가요? 우리 선생님들도 그런 말씀들 많이 나누거든요. 이런 것도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어찌 보면 좀 내신 성적을 좀 디테일하게 좀 잘라서 생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가장 빡센 전형,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빡센 전형 방법인데
각 대학마다 그 전형 방법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 상태인데 그 A 대학은 만약에 국수, 영, 사과 전 과목을 다 보고 1, 2, 3학년의 반영 비율이 20대 40대 40이다. 이거 하고 B 대학은 국어, 영어하고 수학을 아예 뺐어요. 사회, 과학 중 택일 전 과목을 보고 1학년 40, 2학년 40, 3학년 20이다. A하고 B하고 어느 게 빡세 보이세요? 저한테 질문한 거예요. 네. 빡세다고요? 네. 빡센 거를 따지면 A겠죠, 뭐 그죠? 네, A는 이제 네. 전 과목 다 보게 되고 이제 B 같은 경우는 아예 수학을 제외해 주고 또 국어, 영어, 사과 중에 택일 뭐 이렇게 되고 하기는 거니까 예, A 대학이 좀 더 네, 빡세다고 볼 수 있고 네. C 대학은 이제 국수 중 택일 세 과목, 영어 세 과목, 사회과학 중 택일에서 세 과목. 그러니까 각 교과별로 세 과목씩 뽑아서 본다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또 국어, 수학 중에 또 택일이고. 그러니까 이런 대학 C 대학은 덜 빡센 그런 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과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몇 과목씩 뽑아서 보는 그런 대학이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예. 교과 전형에서 대학교에서 예, 어떤 과목을 네, 이제 선택해서 반영하느냐. 네, 교과 전체를 다 보는 경우도 있고 이제 이와 같이 일부 과목만 뽑아서 네, 이렇게 보는 네, 경우가 네. 있어요. 이런 대학을 보시면 결과를 봤을 때 전혀 원서를 못 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복잡해서. 예, 상위권만 가지고 뽑기 좋은 과목만 가서 뽑기 때문에 엄청나게 높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대학에 가서 내 점수를 좀 더 집어넣어 보고 환산점을 가지고 결론을 내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예, 예. 대진대는 어떻게 네. 해요? 혹시 기억하고 계시나 모르겠네. 저희는 뭐 정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는데 저희는 국영수 4, 국영수 과를 가지고 이제 전교과를 다 해요. 전 교과를 예, 예. 해서 예, 등급. 거기에 그 평균 예를 들어 등급. 잘하는 그냥 전체 평균? 예예예. 전체 평균이에요. 그런 면에서 상당히 좀 빡센 대학이죠. 그런 면에서는. 오. 그래서 조금 변형할 필요가 있다. 저희랑 또 상대가 되는 어떤 뭐 무슨 대학 이런 데는 사실 이렇게 뽑아서 봐요. 이렇게. 그러니까 몇 개만 뽑으니까 네, 네, 등급도 상당히 높게 높죠. 나오는데 그러니까 높아서 우리 안 올까 봐. 그러니까 내가 아니 왜 대진대 그렇게 뽑아서 예. 학교가 그러면은 그래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바꿔야 될 건지 하는 고민을 하고. 그럼 지금 원래 왜 대진대가 4.5등급, 5.5등급 네네. 사이라고 했는데 네네. 좀 많이 오르면 한 1등급 정도 오르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3.5등급까지도 갈 수 있는 몰라서 거는- 아이들이 안 쓴다는 거죠. 지원을 안 한다는 거죠. 아, 무슨 대진대학이 3점 몇 등급에 이래가지고 안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전술을 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전형 방법 연구도 저희가 좀 해야 된다. 그런 그러네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리고 그럼 요건- 학부모 투표로 정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도 한번 해봐야 되고 그러는데 그 다음 자료도 제가 보시면은 네. 이거 서울시 교육연구정보원에 나온 그런 자료인데 인문계가 98,134개의 데이터를 한 거고 자연교과는 13만 9,057개의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등급별로 해서 어느 정도 합격률인지 한번 따져본 거예요. 되게 중요한 통계거든요. 그러니까 1에서 1.3등급 같은 경우는 인문계는 79.1%가 합격을 해요. 학생 교과 전형으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다음에 이제 자연계는 50.5%뚝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자연계의 1에서 1.3등급 정도는 학생부 교과로 반 정도밖에 합격을 못한다. 왜냐면 되게 의대를 막 쓰고 이런 거기 때문에 많지도 않고 그죠? 그런 상황이라서 그게 낫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1.3에서 1.5등급 사이 이거는 이제 인문계는 65.2% 정도. 그러니까 도수가 778명이 합격을 했어요. 지원이 778이고 합격이 507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비 합격률이 65.2가 되고 자연계통은 41% 정도가 되고 그래서 이런 걸 왜 보냐면 너무 내가 등급이 이제 어느 정도 레인지에 들어가 있다. 그럼 거기는 되게 어느 정도 합격을 할까? 그러니까 나는 만약에 50%가 합격을 한다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되게 무리하게 그 원서를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제가 걱정이 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레인지에 들어갔을 때 만약에 이제 5등급까지다. 4.5에서 5등급이면 44% 정도 합격을 해. 인문계 같은 경우에. 네, 그러니까 56%는 불합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해서 원서를 쓰게 되면 좋은 결과가 안 나온다라는 그래서 그런 통계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걸 쓴 겁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너무 낮은 대학 안정적으로 쓰라는 말씀은 아니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2019학년도 중앙대학교 걸 한번 살펴봤더니요. 네.
그 보시면은 모집 인원이 간호학과 같은 경우는 인문계 20명이었어요. 네. 근데 지원자가 114명. 그럼 이게 한 거의 5.7대 1 정도가 됐는데 최저 학력 기준이 합격한 학생이 36명이에요. 36명이고 합격자가 36명. 이 얘기는 최저 학력 기준을 통과했다면 20명이더라도 충원 합격 때문에 다 합격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냐면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으면 그 충족을 먼저 해야 된다. 그걸 충족하면 실질 경쟁률은 뚝 떨어진다. 합격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그에 보면은 원래 국문과 같은 경우는 중대가 8대 1이었는데 실질 경쟁률은 3.8대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통과하는 학생들이 적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 하실 때 반드시 고민해 봐야 될 것은 수능 최저 통과 가능성을 먼저 살펴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무리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학생부 교과 전형 대비 및 전략인데요. 최근 3년 합격선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들쭉날쭉했는지 또 수험생 수가 이제 줄기 때문에 그 등급대가 좀 적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 좀 고민해 봐야 되고 타겟 대학이나 학과의 그 전형 특징 파악 작년하고 전형 방법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전형 결과를 이용해서 그대로 쓰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하고 지원 대학 기준으로 성적을 좀 산출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또 광운대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제 좀 오래된 얘기지만 이게 이제 그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었을 때 합격하는 학생들이 인문계 2.3등급, 자연계 2.3, 평균이 2.33등급이 합격을 했는데 수능 최저를 없애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인문이 1.84등급이 합격을 합니다. 평균 합격자에. 자연도 1.85 해서 평균 한 1.85 정도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능 최저가 없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수능 최저가 있다가 없앴다라는 얘기는 상당히 합격 점수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좀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말씀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평균 보면 한 0.5 등급 정도가 올라간 거네. 맞습니다. 그런 정도로 고민을 하면서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있을 때 없을 때 똑같이 써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충분한 대비해라.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답이지 내신만 가지고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근데 중요한 거 네. 선생님 그 네. 실장님 네. 내신이 안 되면 못 가잖아. 그렇죠. 아예 모습. 근데 나중에 종합장에서 말씀드릴 텐데 내신만 가지고 써요. 내신은 되는데 뭐 수능 최저가 되든 말든 합격한 사례가 있으니까 쓰게 되는데 그건 아니라는 것을 아예 그렇게 쓰려면 최저가 없는 전형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면접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이제 면접 기출문제 분석 좀 해두고 면접은 사실상 시뮬레이션을 얼마큼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학불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진짜 성의 있게 시뮬레이션을 많이 하는 그런 고등학교가 있었어요. 그런 데는 합격률이 엄청 높고 그쵸. 그냥 무관심한 데는 아이들끼리 그냥 하다가 많이 합격을 못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지금은 많이 평준화가 돼 있고 대학교에서도 그 고교 연계 프로그램에서 모의 면접 같은 걸 많이 해요. 네. 좀 많이 달라졌다.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좀 고려해서 지원 전략을 수립을 하자. 이제 둘 다 학생부 위주의 전형이 되다 보니까 교과를 쓰는 게 바람직할 건지 종합전형을 써야 될 것이 바람직할 건지 이런 말씀을 이제 끝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 대비 및 전략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네네. 그렇게 하고 네. 그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메일 주소를 제가 이 프로그램 요 올라와 있는 데다가 밑에 남겨둘 테니까 아니면 이 프로그램 보시고 본인의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셔요. 그러면 이걸 전부 다 파워포인트 자료를 전부 다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네. 오늘도 다음 시간에 또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은 저희가 네.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네, 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